if를 좀 더 이해시켜줄 예제에 대해 이번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마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if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마마고. 자, 이 마마고가 뭐냐? 자, 책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자, 우리에게는 강력한 번역기 프로그램인 마마고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무엇을 받는데요? 1, 2, 3, 4를 입력받아서 안녕을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무려 4개 국어로 번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와. 자, 입력값이 1이면 안녕이라 해서 어느 나라 말? 자,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로 바꾸고요. 자, 2번을 누르면 무엇이 된다고요? 헬로에서 영어로 바꿔주고. 자, 3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요? 자, 프랑스어로 봉주를 해준대요. 프랑스어. 자, 그 다음 4번째 4를 누르면 쿠텐몰겐에서 독일어로 바꿔준대요. 독일어로. 자,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예요. 작성을 하면 첫 번째 우리 생각의 단계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은 사용자로부터 1, 2, 3, 4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예쁘게 한번 우리 예제처럼 출력을 할 건데, 자, input을 이용을 할 거예요. input을.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도 사용을 할 거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언어를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언어 결정을, 입력을 받고 나서 언어 결정을 할 건데, 그 언어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판별이 되죠? 네, 입력된 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걔를 어디다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변수명을 한번 생각해 줘 볼까요? 저는 변수명을 랭귀지라고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랭귀지 값이, 얘에 저장된 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 4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에서 그 언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져보는 거예요. 얘가 1이니, 네가 2니, 네가 3이니, 4니? 라는 거를 매번 따져볼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이 되냐면, 얘네들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이 조건은, 자, 조건을 따지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if죠, if. 그래서 if 물어보고서 각각의 경우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따져서 물어보는 거죠. 따져서 물어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자, 1에 해당되면 뭐 hello를 안녕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2번이 되면 hello, 3번이 되면 봉주르, 4번이 되면 구텐모르겐이라는 걸 적절하게 뭐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구조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저는 이렇게 받아볼 거예요. 자, 입력을 여기 보시면 좀 짧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자, 입력을 지금 language라는 변수에 자, input을 좀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자, 너 1번 누르면 한국어고 2번은 영어, 3번은 프랑스어, 4번은 독일어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부려주고요. int라는 정수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언어 선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각각 if로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어요. if.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보면 자, 각각을 매번 따져보는 거. if. 랭귀지의 값이 1과 같니? 그래서 관계연산자 는을 써주게 되죠. 는 이거는 같다. 해서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만약에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랭귀지가 1이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true가 돼서 요 프린트를 안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요 콜론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콜론을 꼭 여기 이렇게 자, 조건이 끝나면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콜론을 해주고 뭐뭐하면 하면서 무엇이 돼요? 자, 각각 해당되는 프린트들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인 경우 1과 랭귀지 값이 1과 같니? 하면 이 프린트를 실행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한 탭만큼 들어가셔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2번을 하면 1번의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true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끝나버리면서 그 다음 이 if를 들어가게 되죠.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인 경우는 hello가 되는 거고, hello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 2도 아니면 여기에서 자, false가 돼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 자체를 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3번이랑 자, 랭귀지 값이 3이랑 같으면 봉주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 2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예 진입도 못하면서 끝나버리고 다음 밑으로 자, 네 번째 랭귀지를 비교하게 되면서 자, 사랑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프린트 구텐모록에는 출력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입력을 할 때 1, 2, 3, 4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경우는 아마 출력은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번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영어가 나오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4번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죠. 자, 여기에 없는 값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종료하게 됩니다. if else를 좀 더 이해시켜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관람나이 제한 검사입니다. 자, 5분 순삭 파이썬을 15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면 영화 관람 여부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생각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자, 사용자의 나이에 대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력을 받은 거를 저는 age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나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입력을 받을 때 특별하게 int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이를 정수로 볼게요. 당연히 input도 사용을 하겠지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제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조건을 생각해서 if 해서 여러분 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관계식이 age가 자, 어떻게 될까요? 네, 15세보다 15세 무엇이죠? 이상이니까 age가 15세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점점 같으면 무엇 하면 돼요? 프린트 처리해서 뭐 하면 돼요? 영화 보세요.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if else죠. 자, 이렇게 15세 이상인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닌 경우를 어떻게 할까요? 아닌 경우, 아니면 else 해서 자, 조건을 굳이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조건을 쓰려 하는데 조건은 따질 필요 없고 아니면 나머지는 자, 프린트해서 너 볼 수 없어. 관람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자, 뿌려주면서 2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했어요. 입력 받고 1번, 2번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age, input, 메시지 이쁘게 출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if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번 구역이 되면서 나이에 대해서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고 else는 자 이렇게 2번 처리가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나이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19살, 저는 19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다시 입력을 하면 이제 14살이라고 해볼게요. 15세가 안 되는 그러면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리가 됩니다. 홀수 짝수 판별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단계를 살펴보면 입력을 받을 겁니다. 정수를 입력받는데요. 자, 입력. 그러면 자, 변수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수.
저는 얘를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당연히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int로 감싸줄 거예요. input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판별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판별을 해야 됩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짝을 판별해야 될 건데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새로운 연산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할 때 여러분 우리 홀짝을 수학에서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짝수인 경우는 2의 배수이고 짝수가 아닌 것은 홀수인 경우는 2의 배수에 무엇이 남는 거예요? 1이 남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남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나머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나머지는 연산자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새로 배웠던 퍼센트 모양의 연산자가 있어요. 이 모듈러 연산자를 사용할 건데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요. 홀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 볼게요. num을 만약 num이 2로 나누었을 때 0이면 0이다 라는 게 true가 되면 얘는 무조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짝수. 자, 그런데 얘가 아니면 따질 거 없이 당연히 뭐겠어요? 아니면 따질 거 없이 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홀수. 자, 이거를 그대로 구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불려서 n에다가 정수로 저장을 합니다. 자, 조건식을 보면 num을 2로 나누었을 때 0과 같으면 자, if에서 같으면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고요. 아니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제가 11을 넣어볼까요? 11을 넣으면 짝수입니다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11을 입력을 하면 홀수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